남성들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습관적으로 냄새를 맡는 것, 이 행동이 마치 코카인에 중독된 것 같다고 하여 네티즌들은 이런 행위에 코카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경정맥에 코카인을 주사해 진정한 코카인을 실천한 남성의 이야기가 지난달 아메리칸 저널 오브 케이스 리포츠에 보고되었습니다. 35세의 이 남성은 오랜 시간 코카인을 정맥에 주사해왔으며 더 이상 멀쩡한 정맥이 남아있지 않자 음경정맥에 코카인을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세 번째로 음경정맥에 코카인을 주사했을 때 오른발과 사타구니, 음경과 음낭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 이곳 뉴욕 브롱스케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남성의 음경은 괴사되어 부풀어 있었고 주사를 놓은 자리에는 궤양이 생겼으며 음경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입원한 지 보름 만에 남성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미국에서 압수된 코카인의 80%가 이윤을 증가하고 코카인의 효과를 증폭하기 위해 구충제의 일종인 레바미솔과 섞여 있다며 레바미솔의 주요 부작용 중 하나인 괴사성 혈관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의료진은 남성에게 약물 재활 치료를 권했지만 남성은 재활 치료와 후속 치료 모두 거부한 채 퇴원했다고 전했습니다. 11만 팔로워가 있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한 남성이 모든 식사로 날고기만 먹는 실험을 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남성은 다진 들소고기부터 버팔로 심장, 소뇌와 같은 날고기를 우유나 날계란으로 씻어낸 뒤 그대로 먹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익명의 이 남성은 박테리아로 죽을 때까지 모든 식사를 날고기로만 먹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남성은 채식 식단을 고집하다 병이 난 후 이런 실험을 시작했다며 실제로 날고기 식단을 시작한 이후 만성 현기증과 통증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현재 100일이 넘게 실험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식중독이나 병에 걸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리는 인간과 함께 수천 년간 진화해왔으며 요리로 인해 인간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을 더욱 효율적이게 바꾸었다며 우리의 이빨과 소화기관은 날고기를 먹는데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모넬라균과 같은 유해한 박테리아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남성의 실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연 이 남성의 도전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의 도시 쇠데르텔리에에서는 까마귀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는 이색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의 스타트업 회사 코르비드 클리닝이 개발한 기계 때문입니다. 이 기계는 까마귀들이 담배꽁초를 물어다 넣으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먹이가 나오는데 코르비드 클리닝은 까마귀의 높은 지능과 학습 능력을 이용하여 이러한 기계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현재 매년 10억 개 이상의 담배꽁초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는 전체 쓰레기의 60%에 해당됩니다. 또한 쇠데르텔리에에서는 매년 2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억 원이 넘는 비용이 쓰레기 처리 비용에 소비되고 있으며 까마귀를 이용한 담배꽁초 수거는 이러한 비용을 75%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코르비드 클리닝의 설립자인 크리스티안 퀸트 한센은 까마귀들은 훈련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서 기계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며 쓰레기를 잘못 먹을 확률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까마귀는 공간과 부피, 물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며 필요에 따라 철사를 구부리거나 도구를 만드는 등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르비드 클리닝은 쇠데르텔리에에서 성공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종료하면 스웨덴의 다른 도시와 유럽 다른 나라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아무 관련 없는 까마귀에게 담배꽁초를 줍게 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아무 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게 교육하는 것이 더 어렵다며 같은 인간으로서 실망한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의료진이 말기 부정맥을 앓고 있던 남성에게 유전자 변형돼지 심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버드대학교 존 A 폴슨 공학 및 응용과학 교실 케빈 키 파커 교수의 연구팀은 인간 줄기세포로 심장세포를 만들어 물고기 모양의 장치에 이식했습니다. 케빈 키 파커 교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린이의 기형 심장을 대체할 인공 심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심장을 작동하게 하는 생물학적 핵심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헤엄치는 물고기의 형태로 만들어 배양한 근육 조직이 잘 작동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고기 형태의 장치는 젤라틴과 종이, 플라스틱으로 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에 오로지 근육 조직만 추가되었기에 생체 하이브리드 장치로 불립니다. 심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심장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심장이 박동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73,000개의 줄기세포를 심장세포로 분화시켰고 물고기 모양 구조물의 꼬리 지느러미 부분에 두 겹의 근육 조직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양쪽 근육 조직에는 각각 빛에 다른 색깔에 반응하는 망막 단백질을 배합하였고 근육 조직의 다른 빛을 번갈아 쬐면 한쪽 면의 근육 조직이 수축하면서 다른 한쪽은 이완이 이루어지고 어긋나게 박동하도록 하여 근육으로 되어 있는 꼬리 지느러미가 좌우로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물고기 모양 장치는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작은 장치가 체액과 비슷한 포도당 생리식염수에서 108일 동안 헤엄칠 수 있으며 이 물고기 모양 장치의 수영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며 실제로 근육세포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 장치의 근육세포는 한 달 동안 성장하며 근력과 수영 속도, 근육의 조절 능력 모두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고기 형태의 장치는 2012년 해파리를 모델로 2016년에는 가오리를 모델로 한 같은 연구실의 선행연구에서 발전한 것으로 이전 연구들에서는 모두 쥐의 심장세포를 사용한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모두 인간세포로 만들어졌으며 두 명의 논문 공동저자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국내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마티아스 가우텔 교수는 실제로 동물의 심장에서 분리한 세포는 길어야 2주에서 4주 정도 생존하는데 심장세포의 수명이 작은 동물의 수명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인간의 심장세포를 이용하여 더욱 복잡한 생체 하이브리드 장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케빈 키 파커 교수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평생 10억 회 이상 박동하며 동시에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없다며 지나친 기대에 경계했지만 또한 그는 바로 그것이 도전이며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블랙 다이아몬드,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진 일명 디 이니그마가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서 진행된 온라인 경매에서 316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블랙 다이아몬드는 다른 다이아몬드가 대부분 지층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달리 비교적 지구 표면에서 발견되고 운석에서 발견되는 특이 광물인 오스보나이트와 성간우주의 풍부한 질소와 수소의 흔적이 남아있어 약 26억 년에서 38억 년 전 지구와 충돌한 다이아몬드 성분 함유 소행성으로부터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때문에 소더비 측은 이 블랙 다이아몬드를 보기 드문 우주의 경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해왔습니다. 디 이니그마는 2004년 미국 보석연구소와 스위스 보석업체로부터 천연의 검은색을 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로 인정받았으며 200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공 다이아몬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디 이니그마의 디자인은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악을 막는 부적으로 사용하는 손바닥 모양의 부적인 함사를 본떠 제작되었습니다. 함사는 숫자 5와 큰 연관성이 있으므로 디 이니그마 역시 정확히 555.55캐럿으로 세공되었으며 55면으로 절단되어 있는데 소더비 측은 이 작업이 3년이 소요되었다 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가상화폐 결제를 허용하여 당초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억 원 이상의 낙찰가를 확신했던 소더비 측의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낮은 가격에 낙찰되긴 하였으나 우주로부터 기인한 다이아몬드라는 점과 일반적인 다이아몬드와는 다른 아름다운 검은빛의 다이아몬드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경매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율감각 쾌감 반응이라는 뜻을 가진 ASMR은 현재 유튜브에서도 탄탄한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인기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주로 청각을 중심으로 시각, 촉각, 후각 혹은 인지적 자극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평안하기 어려운 심리적 안정이나 쾌감과 같은 감각적 경험을 뜻하는 ASMR은 많은 유튜버들이 불면증 치료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주장하였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과학적 증거나 자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실제 ASMR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SMR이 실제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플러스1에 기재되었습니다. 영국 노선부리아 대학교의 연구팀은 38명의 ASMR 경험자와 28명의 ASMR 비경험자로 구성된 64명의 성인을 바탕으로 ASMR 사운드 영상을 10분에서 15분간 시청하게 했고 시청 전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참가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참가자들은 ASMR을 시청한 뒤 실제로 불안이 가라앉고 안정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경이 예민하거나 평소 불안 심리가 있던 참가자일수록 ASMR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평소 ASMR을 듣지 않았거나 불안 요소가 없는 참가자일수록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소규모의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과학적 해석에 한계가 있다며 정확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ASMR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혀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온라인에서 ASMR 영상이 인기를 끄는 것이 단순히 해당 영상을 즐겨보는 시청자들이 호기심이나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유가 아닌 정말로 어느 정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ASMR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최근 몇 년간 자연 처방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 역시도 ASMR처럼 약물 복용이 아닌 자연 속에서의 여러 활동을 통해 심신을 안정화하고 증상을 진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ASMR 역시 이러한 효과와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팬데믹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름과 투쟁을 벌이면서 ASMR 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대중들에게 유례없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SMR에 대한 후속 연구와 각종 불안 증상에 알맞은 적절한 지침이 마련된다면 언젠가는 심리치료에 공식적으로 ASMR이 활용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방구석에서 발병구소 발비였습니다. 과대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 혹은 특정 제품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해주세요.